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계시는데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보다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거나 알더라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마련해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 꼭 활용하셔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재산 관련 공제 혜택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소득 변화 시 조정 신청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 관리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대폭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재산 관련 공제 혜택과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세 과세 표준 공제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23년부터 주택에 대해 재산 공제를 최대 1억 원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진 집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원이라면 1억 원을 뺀 4억 원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제 혜택만으로도 매달 수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갑자기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막기 위해 퇴직 전 직장가입자일 때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최대 3년간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다닐 때 15만 원을 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30만 원을 내야 할 상황이어도 이 제도를 신청하면 3년 동안은 1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셋째는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 공제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적용이 안 된 경우도 있으니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미리 메모해 두세요. 이 두 가지 제도만 잘 활용해도 연간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변화 시 조정 신청과 피부양자 자격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올해 은퇴를 해서 소득이 확 줄었는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억울하시겠죠. 이럴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감소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올해 줄어든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줍니다. 둘째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었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도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효과적인 신청 시기와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 감소 조정 신청은 매년 7월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미리 소득과 재산 변동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특별 지원과 종합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1인 가구 특별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가족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시니어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는 지자체별 지원 제도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시나 구의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종합적인 활용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활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실행해 보세요. 재산세 공제 확인, 임의계속 가입 신청, 소득 감소 조정 신청, 피부양자 자격 요건 관리, 1인 가구 지원 사업 활용 등 이 5가지 방법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를 크게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공제 혜택과 임의계속 가입 제도, 소득 변화 시 조정 신청 방법, 피부양자 자격 관리,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지원까지 다양한 절약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해둔 좋은 제도들이니 꼭 활용하셔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게 되니까요.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셔서 함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건강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